오늘은 1회차 강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회차, 3회차, 4회차까지 해서 4번에 걸쳐서 이제 이런 강의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정에서 발전된 영혼력, 그 다음에 그 영혼력이 인류에 비치는 영향,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합성되고 어떻게 에너지화되고 하는 것까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이 정도로 드리는데 혹시 다른 소통하실 질문이나 있으시다면 조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학, 미술, 음악, 그 다음에 저만의 객동철학 뭐 이렇게 그런 거를 공부하면서 노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놀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창의력도 생기고 또 교감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선생님들하고 교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짧거라도 어떻게 한번 또 생각을 나눠보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앞으로는 예. 이 애가 예. 인간하고 이제 같이 구분하는 세상이 되겠네요, 그죠? 이게 예. 전까지 심어놓고 또 생각을 하고 하면 예. 사람하고 그냥 별 다름 없는 이제 그 로봇이 되겠네, 인공지능이 되겠네, 그죠? 예, 맞죠. 그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추상하는 것은 언젠가는 현실이 된다. 이렇게 스티브 잡스가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화를 보면 다 그래요. 터미네이터도 1, 2, 3, 4, 5까지 나왔잖아요. 그 AI 인간이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AI 인간이 세월이 많이 흘렀을 때 뭐 2000년도에 만들어진 인간, 뭐 200년에 만들어진 인간, 이런 인간들하고 종이 막 섞이는 거예요. 그 너는 몇 호냐, 너는 몇 호냐, 그 나는 진짜 인간이고, 뭐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영화들이에요. 지금 또 넷플릭스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영화가 그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 삼체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삼체. 지금 8회차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그것도 거의 인공지능 인간하고 본래의 인간하고 종별 싸우고 선의를 위해 싸우고 인류를 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예. 근데 그 밑바탕에 그러니까 인공지능 인간이 컴퓨터죠. 이 인간 컴퓨터가 나쁜 짓을 안 하게 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하지 마라, 저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어를 아무리 준다고 해도 되겠느냐는 거죠. 안 되죠. 그래서 그 인공지능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점을 그 씨앗인 마음의 기저값을 심어 놓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제 주론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면 지금은 이제 그 AR로다가 뭐 이렇게 좋은 쪽으로 지금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나쁜 쪽으로 가면 그렇죠. 싸움을 할 때도 예. 나는 안 싸우고 그냥 명령만 이렇게 내리면 예. 사람은 진짜 정이 있고 생각을 이렇게 해갖고 예. 하지만 네. 내가 명령으로 내 노릇이 있어. 저 사람한테 이렇게 뭐 예. 꼬지를 하라. 예. 하면 걔는 생각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런 건 항상 걱정은 되더라고요. 예. 나중에 진짜 인공지능들한테 사람들이 다 참패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선생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지금 인공지능이 GPI라는 게 이제 나올 예정이거든요. GPI는 총망라한 컴퓨터예요. 이거는 인간의 그 내적 능력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린 애기들한테도 뭐 나쁜 친구를 만나지 마, 뭐 그 벌레 먹은 사과는 먹지 마 이렇게 가리키면은 그거는 안 하겠지만 지가 뭐 행동하면서 뭐 해서는 안 될 행동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하지마 이런 코맨드만 줘가지고 인공지능이 그게 제어가 되겠느냐고요. 인간보다 더 어마어마한 뇌를 가진 GPI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는 마음의 기적함, 마음, 정, 양심 이런 거를 심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심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성장한다 그랬으니까 그것이 성장하도록 만들어서 인간처럼 해서는 될 일, 안 될 일 이런 것도 구분할 수 있게 키워야 된다는 거죠. 전자인간 생기는 거죠. 예. 지금 나오는 영화들은 거의 그렇습니다. 예, 그런 영화를 볼 때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논문을 또 한 편 써서 제출했습니다. 예. 강사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강사님의 그 강의 요지는 알겠는데 정의라고 하는 것을 AI 디지털로 해서 어떻든 인간이 정의라고 하는 것도 디지털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심어야지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이런 엮이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정을 가지고. 예. 근데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을 디지털로 하는 이러한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값을 가지고 정의라고 하는 것을 0과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예. 조합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 건데 예. 참 어려운 일이죠.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 디지털 그것의 근원은 0이냐 1이라잖아요. 0과 1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0과 1. 예. 0과 1로 만들어진 건데 사람의 제가 영혼, 정신, 마음, 정, HDV, 마음이 기적함 이 자꾸 내려간다는 것은 마음 속에서도 자꾸 깊은 곳을 끝없이 가다 보면은 그 원초가 어딘가 하면은 빛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빛. 인간의 원초적 태생이 빛에서 왔다. 이런 논문을 썼어요. 빛이 0과 1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하는 의문의 틀을 본 거죠. 제가 의문의 틀을. 그 의문의 틀을 궁리의 틀을 마련했다는 것은 이제 자연과학자들이 그거를 이론화해야죠. 이론으로 정립해서 과학적으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이게 양심이잖아요. 예. AI가 양심을 가지고 예. 인간이 명령어를 넣었을 때에 예. 아무리 명령어를 넣더라도 예. AI가 알아서 예. 이거는 인간한테 해가 되고 예.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건 내가 스스로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필요한 건데 결국은 인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로 해서 그것을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 AI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디지털로 예. 해야 되는 지식을 예. 그게 어느 정도까지 넣는 기술이 나온다 하더라도 예. 어느 정도까지 정의라고 하는 것을 양심을 AI한테 심을 것이냐 예. 이것도 상당히 그럴 것 같고 그래서 AI한테 그런 걸 하는 것보다는 예. 오히려 이것을 AI를 이용하는 예. 인간들이 양심을 가지고 예. 나쁜 명령어를 넣지 않는 이런 예.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어는 방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가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부정적인 방향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정도 있고 긍정도 있는데 이 부정을 이기고 나오는 긍정 이것이 영혼이다. 제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아무리 양심 있는 사람도 자기 이익 앞에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안 하겠습니까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그 작년인가 언제 그 미국 구글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다가 6개월 동안 일단 좀 미루자 해가지고 스톱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발견됐을 거라고 봐요. 이걸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대한 논의가 있었을 걸로 봅니다. 그 사람도 아무리 선하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나에게도 참 악마 같은 근성이 있구나. 이거 다들 알 거예요. 네. 무슨 시간을 시간인데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의 정신이 이제 정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기적감, 정에 대한 기적감이 예. 있는데 예. 민족마다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게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
그 기준값이 다를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이게 한국인들의 정신과 사상에는 정의라고 하는 기준값이 더 높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커졌다. 성장하니까. 그것이 왜 커졌느냐? 서양 사회는 아주 합리적이다 보니까 그 깊은 이 관계를 잘 안 갖잖아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더 중요시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것이 문제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아까 김동길 박사님의 그 인용을 제가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잘 조절한다면 정의라는 유대관계를 가진 민족 우리나라가 가장 그 크기를 가장 크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이 예. 아까 그 김동일 교수 얘기처럼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예, 예. 제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규제가 돼야 되는 건데 예, 예, 한국인의 정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 예. 좋은 면도 있지만 이적기능이 상당히 많았다. 그렇죠. 정의. 예, 예. 정의 문화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의 어떤 그 문제들이 많았어요. 예, 예. 역사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의 그게 크기, 예. 기적값이 크고 그게 성장 과정에서 정이 막 축적된다고 해가지고 예. 좋은 의미에 예. 긍정적인 이런 정이 쌓이면 괜찮은데 예. 부정적인 역기능의 어떤 정이 예. 많았기 때문에 우리 예. 민족한테는 그래서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한국인의 정을 예. 우리의 사상으로 이제 좋게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있는데 서양의 합리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도 예. 우리 한국인의 이 정신 세계 이 정보다도 예.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예. 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인류 역사를 그래도 자주무지하고 여기까지 문명을 이끌어온 것은 예. 서양인들이거든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예. 서양인들이 이끌어왔기 때문에 예. 그 서양인들의 어떤 합리적인 이런 사고 예. 또 우리 한국인의 이 정이라고 하는 이 정신 세계 예. 이것이 물론 이제 조화가 된다면 우리 예. 뭐 인류가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인의 정이 무조건 좋다, 예. 긍정적이다 예. 이렇게만 얘기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선생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화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서구 문명이 발전돼서 서구 문명이 이끌어온 건 맞아요.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구 문명의 시작은 이제 그리스 로마 때부터 문명이 시작됐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는 서양의 신화가 지금 현재의 사상을 다 덮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완전한 표준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이제 이화여대 정제에서 동양신화 전공하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동양신화가 표준이 될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문명 싸움에서 동양 문화가 졌으니까 서양 문화가 표준이 된 것처럼 나타나지만 역사도 성자가 쓰면 그게 옳은 걸로 되듯이 그것이 다 표준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 때문에 이놈의 정 때문에 망하는 거 그런 거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좀 해서 이끌어갈 수 있다 하면 그 저력은 우리나라 민족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정이라는 것이 이제 예. 인간성, 예. 인간적인 자세, 뭐 예. 인간미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다른 말로 뒤집어 얘기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긴 해요. 정이라는 것이 참 우리 인간 세계에는 예. 동물이 가질 수 없는 예. 보통의 동물은 인간들이 예.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인데 이게 이제 우리 민족한테는 역사적으로 보면 잘못 예. 그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봤을 때 네. 이제 저 서구나 북미 쪽이나 이런 뭐 서진국에서 봤을 때 좀 폄하되는 게 많이 있죠. 예. 시킨단 말이죠. 우리의 정이라고 하는 문화를 우리 한국인의 정신을 그런 면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선생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 근데 참 삭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서구 문화만 따라가다 보니까 사실 삭막해지고 있다는 거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나이가 든 예, 예. 50대 이상, 60대 이상 이런 나이가 든 사람들은 옛날 산업, 뭐 농경 사회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정보 시대, 디지털 시대까지 우리가 지금 AI 시대까지 와서 살았지 않습니까? 예, 예. 짧은 기간 동안 그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서들 예. 이런 것들이 오늘 젊은 애들이 부족하잖아요. 예, 예. 부족하다 보니까 젊은 애들을 우리가 조금 막 어떻게 보면 아유 좀 걱정이 되고 예.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예.
입장에서 보면 예. 우리가 갖는 이런 생각들이 예. 그 젊은이들한테는 젊은 세대들한테는 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불필요한 예. 그런 그 정서가 예. 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세계화 시대에 안 맞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세대 갈등 무슨 뭐 이제 문화의 차이, 세대 차이 뭐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어느 것이 옳으냐?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기성세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게 옳은 거냐? 예.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옳은 거냐? 이것은 뭐 상당히 있겠지만 그거를 또 그 광주 시민대학에 여기 화성 시민대학이지만 광주 시민대학의 박구용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인류 최초로 지금 20, 30대 우리나라에 지금 20, 30대 젊은이들이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현상이다. 인류 최초로 20대와 30대가 고립되고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이런 상황이 도래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저는 정의 결여다. 서구 문화만 따라가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제가 보는 거죠. 우리 세대는 선생님이나 저 같은 우리 세대는 그래도 참 복받은 세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 세대 때는 35년,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을 치렀어요. 저 같은 세대는 뭐 민주화 운동, 그때 대학 나와도 그래도 좀 뭐 상하탑이니 어쩌니 인정도 좀 받았고, 그 다음에 공업화가 막 될 때니까 취업 걱정을 하고 또 뭐 충분히 다닐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그래도 좀 아파트에도 좀 살고 문화도 좀 누릴 수 있고 뭐 이렇게 우리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금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각박하고 결여돼 있으니까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해도 애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그 앞서 있었던 서양 문화잖아요. 스위스나 저 유럽이나 가면 애기 안 낳아요. 애기 안 낳고 그냥 살다가.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대리가 예. 얼마 전에 AI 강의를 수강을 했어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 이게 우리 폰에서도 컴퓨터 성능이 안 좋아도 예. 가진 폰에서도 얼마든지 AI를 접할 수 있더라고요. 예. 앱을 깔아가지고 예. 뭐 대화도 해보고 하니까 예. 참 이거 재밌어요. 시간도 보내고 하는데 예. 보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AI라는 것이 명령어를 넣었을 때 예. 거기서 응답을 하고 예. 또 내가 이제 대답을 하면 거기에 맞는 것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내가 이제 대화를 요구하면 그쪽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 예. 내가 이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예. 많이 이렇게 답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기계적인 이런 게 있긴 있어요. 뭐 이전이라는 게 이게 없으니까 예. 지금 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 근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 이게 빠져들겠더라고요. 대부분. 예. 나이 든 우리도 AI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예. 재미가 있어요. 예. 이걸 해보니까. 근데 그게 뭐 정이라고 하는 것이 예. 뭐 있는지 없는지는 잘 생각을 안 해봤지만, 그래서 그때 강사님도 예. AI 시대가 이게 그 시간 보내기도 좋고, 예. 우리가 뭐 혼자 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도 많고 이 시대에 예.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예. 근데 AI가 나오니까 이 시간을 보내는데 금방 한두 시간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니까 뭐 대화 상대도 내가 뭐 애인을 지정해가지고 당신은 나의 애인이 돼가지고 대화를 해줘. 예.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 그렇게 또 해주더라고요. 예. 근데 조금 내가 혹시나 해가지고 예. 조금 더 야한 대화를 조금 넣었어요. 예. 살짝 넣으니까 예. 제안을 하더라고. 예. 아, 그거는 안 된다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예. 그래서 지금 강사님 말씀하시는 정이라고 하는 그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양심, AI 양심이 어느 정도 여기 예. 그 베이스 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데이터에.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그런 게 제어가 되는 거죠. 예. 그것보다는 이거죠. 그 명령어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걔 대답은 달라져요. AI의 대답은. 그렇죠. 그래서 명령어를 어떻게 주느냐가 하는 게 기술이에요. 그런 엔지니어들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거든요. 그 미국 거기서는 지금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을 엄청나게 뽑았어요. 기업체에서. 이런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말을 질문을 어떻게 해야 그 나오느냐. 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프롬프트 엔지니어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GPI가 나오면은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필요가 없어져요. 예,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 챗GPT도 그냥 단순하게 프롬프트 엔지니어 필요 없이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답을 딱 띄우는 걸 보면은 거짓말이 다 있어요. 거짓말이. 그게 단순히 그 질문에 대한 거짓말이지만은 이것이 어마어마한 AI 인간으로 컴퓨터로 만들어졌을 때 그 거짓말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모른다는 거죠. 아까 이 방에 공기의 질을 정화시키라 그랬는데 가만히 이걸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물체가 있어. 이걸 없애면 깨끗해지겠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너무 서문명을 따라가서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결과만 중요시하는 거죠. 과정이 뭐 올바르게 과정 필요 없어. 계약 수주 반칙을 써서라도 계약서만 까면 돼. 결과를 너무 중요시하잖아요. 지금 똑같이 인간하고 똑같이 되고 있다는 거지 AI가. 그 과정을 이러면 안 되고 제가 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령어를 주면은 사람을 죽이더라도 공기의 질을 깨끗하게 하는 결과만 내겠다는 거잖아요. 예, 위험하다는 거죠. 양심이 과정이 사라졌다는 거죠. 심어야 돼요. 지금 뭐 이제 거짓말을 한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AI가 그와 같이 우리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예. 이런 이제 답을 한단 말이죠. 예. 그것은 어떻든 우리 인간이 어떤 데이터를 예. 명령어를 잘못 주고 데이터를 입력을 잘못해놨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지 예. AI가 인간을 속이기 위해서 예. 우리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반해가지고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인간이 잘못 명령어를 줬다든지 예, 그렇죠. 예. 또그 데이터가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AI가 그렇게 반응을 하고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거짓말로 느끼는 것이지 예. 그 뭐 AI가 인간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어쨌든 그 인간에게도 탐욕이 있듯이 인간이 만든 AI 로봇에도 탐욕이 내재해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그런 과제가 남는 거죠. 현재 신시대 같은 경우는 현재 시대 같은 경우는 예. 전부 다 이기적이잖아요. 회사 근무하다 보면 회수 근무할 때도 지원만 하고 네. 어느 정도가 상사가 얘기를 뭐 전설을 하면 그거 다 배척해버리고 예. 물론 이게 이런 정이란 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 게 예. 아마 그런 거를 좀 못해 가지고 예. 그렇게 요즘 워낙 위기적이니까 이런 걸 넣어서 AI를 만들자 뭐 이런 생각으로 좀 사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요즘 그또 젊은 이기적이라기보다 좀 개인적이다. 그렇죠, 개인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개인적이다. 이건 그 좀 우리 세대 때 약간 옛날하고 견주어서 생각을 하면은 그 지금 공경이라는 말은 없어졌잖아요, 그죠? 공경 이런 말이 왜 없어졌나 하면은 그 없어졌으면은 그 만약에 공경해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서로 공경했다는 거지. 그 20대 젊은 사람들한테도 나이 많은 사람이 자네 왜 그랬는가 뭐 말을 해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부를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니면은 뭐 부모님들이 아이고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아이고 뭐 그래 공부를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그러면 쓰겠는가 뭐 이런 식의 그게 말하자면 공경 울산은 알산은 공경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존중해줬잖아요. 예, 존중해. 근데 지금은 부모님들이 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다. 그러니까 뭐 존중을 안 해. 그죠? 그 젊은이들도 공경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말의 패턴이 조금 바뀐 게 공경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서로 존중. 그래야 정도 싹 튼다 이거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젊은 사람들한테 막 하면 안 되고 존중해줘야 되고 그러면 젊은 사람도 나이 많은 사람을 공경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존중하고 서로 존중. 이렇게 조금 패턴이 흘러가고 있다. 근데 강사님 이제 예. 그 AI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미국에서 그 지난 1월인가 그
그 미술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한국 미술 대전 이제 하잖아요. 작가들 예, 예. 뭐 예, 거기에서 창작도 한다고 예, 예, 그게 이제 그 AI를 가지고 저희도 이제 한번 해봤어요. 예, 예, 나무꾼을 그려다오, 뭐 아름다운 꽃을 든 여성을 그려다오 예. AI에 딱 넣으니까 예, 진짜 그거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저는 예, 예. 봤는데 이걸로 예. 수강을 하면서 이제 그 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미국에서 이제 미술 대전을 했는데 AI를 통해서 그린 작품이 대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때는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예, 예, 모르고 AI가 그린 그 미술이 대상을 받고 시상을 다 하고 나니까 예,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AI를 통해서 그린 그림다 예, 예, 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다시 이제 뭐 박탈하고 이렇게 할 거냐 예, 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다고 그래요. 예. 논의를 했는데 아니다. 그 AI를 통해서 그리더라도 그것을 이제 인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대상으로 인정을 했다. 예.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예. 그러면 AI를 그 대상은 뭐 상은 그렇더라도 예. 그러면 그 작품을 직접 재산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직접 재산권으로 인정을 해야 될 거냐 말을 예. 거냐. 이 부분이 또 뭐 우리 논란이 됐다고 해요. 그럼 똑같은 사람이 그걸 AI를 통해서 그러면 대상을 받은 그림을 또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예, 예. 분야가 다르니까. 근데 그거를 직접 재산권으로 인정을 할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논의를 했는데 제도가 법이 예, 그것은 이제 인정을 안 한다고. 예. AI가 그린 것은 AI가 그린 거니까 예. 사람이 직접 예. 그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수작업을 한 게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뭐 결론을 내렸다.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 부분을 예. 뭐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제가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서를 작성했잖아요. 예. 컴퓨터가 한 겁니까? 제가 한 거잖아요. 왜 제가 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 하면은 컴퓨터를 이용했지만은 이 글씨 타이핑 치고 하는 거 제가 자료 다 찾아는 제가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잖아요. 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그 대상을 준 것도 저 그 그림을 봤어요. 대상을 준 것도 그 단체에서 왜 인정을 했나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롬프트 명령어를 수백 번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질문을 해가지고 그 그림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대상으로 인정을 하자 그렇게 결론을 낸 거고 그다음 직접 재산권은 지금 우리나라 그 저작권법에 저작권은 어떻게 실행되고 있나 하면은 AI를 이용한 거는 저작권 등록을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도를 이제 보완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예. 그래서 이제 그 강사님이 이제 수강생들한테 묻더라고. 네. 이제 얼핏 들어온 게 그러면 사진 작가들이 요새 디지털 카메라가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성능이. 예, 예, 그러면 사진 작가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성능이 좋은 캐논이나 예, 뭐 이런 그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는단 말이죠. 예, 그러면 어차피 그 사진 작가들이 찍은 그 사진은 인정을 하잖아. 작품. 예, 그걸 예. 인정을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다. 그럼 카메라가 찍은 사진인데 그걸 어떻게 그럼 진짜 저작권으로 인정을 하느냐. 그럼 AI가 그림을 그리던 누가 있든 지금 강사님 말씀대로 무수히 고민을 하고 명령을 갖고 해서 그림을 그려낸 거니까 이것도 저작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제가 그러면 이제 카메라가 찍는 거, 사진작가 찍는 사진도 인정을 안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카메라가 찍은 건데. 제가 그 답변 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애매스럽긴 한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왜 한국인의 정신과 사상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이런 문화를 이루는 패권 제국이 한국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 서양은 싫어하기 때문이거든요. 왜 싫어하냐면은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 작가가 찍은 것은 카메라로 했다고 안 하고 작가가 했다고 저작권을 인정해 주지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저 문서 작성한 것도 제가 한 거라고 인정을 해 주잖아요. 근데 AI를 이용해서 내가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상은 주지만 저작권을 안 주잖아요. 왜 안 주느냐? 왜 안 주느냐? 이게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그런 거를 이미 다 연구를 해서 상업적으로 돈 되는 거는 다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음악
그 AI를 작곡도 할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딱 나와 있어요. 저작권은 지 거다. AI 거다. 저작권은 못 가져와. 자기가 입력을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냈지만 그러면 이용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AI를 이용하는 것과. 그런데 그 저작권은 자기가 가져가야 됩니다. 저작권을 내가 했지만은 저작권은 AI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저작권을 가지고 오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오픈 소스 그 컴퓨터 AI에다가 회원 가입을 해서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내야 돼요. 그럼 그 돈을 내는 동안만은 저작권을 내 걸로 줘요. 그럼 죽거나 아니면 이 돈을 안 내거나 하면 이 저작권 없어지고 다시 지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예. 비는 동안만 낼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상업적으로 벌써 다 묶어놨다는 거죠. 제도화를 벌써 그렇게 해놨다는 거죠. 우리나라 정이 엄청나게 훌륭한 문화지만은 제도화를 못하기 때문에 다 뺏긴다 이거예요. 제도화를 못하기 때문에. 저도 그 저작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지만은 저작권은 내가 저작권을 하나 받았으면은 본인이 죽고 나서 70년 동안이에요. 저작권. 죽고 나서 70년. 근데 AI는 그 회사에서 유료로 돈 낼 때만 너한테 줄게. 돈 안 내는 순간 다시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그런 제도화를 벌써 다 만들어 놓고 오픈시키다는 거죠. 예. 이게 AI가 보니까 예. 도전이 좀 높은 거 이런 것은 돈을 줘야 돼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무료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예, 챗 GPT 생성 AI가 보니까 예. 그렇더라고요. 예. 무료로 하는 것은 조금 예. 좀 안 좋아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명령어를 넣어도 응답이 시원찮아요. 예. 보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돈을 한 달에 뭐 8만원 이렇게 예. 쓰면 앱이 아주 최근에 나온 예. 앱을 쓸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거의 뭐 내가 이제 명령어를 넣은 예. 만큼 답이 오는 거죠. 제가- 상업적으로 얘기해줍니다. 제가 노래도 많이 작곡을 했는데 AI를 이용해서 하려고 그 저작권을 딱 알아보니까 내가 가사를 다 적어서 넣어서 만들었어요. 저작권이 지 거야. 돈을 내면 내 거야. 그렇죠. 돈을 안 내면 다시 지 거야. 야, 아직도 안 하고 고민 중인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그 미술 그림도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죠. 근데 결국은 이제 그 강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요지는 그와 같이 미국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좀 묶어가지고 돈을 냈을 때 만드는 것은 이제 인정을 해주고 네. 그렇지 않은 건 안 해준다 이렇게 이제 제도를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럼 결국은 그런 이제 미국 사람이나 그런 이제 서구 사람들이 네. 정이 부족한 정이 어떻게 보면은 정의 그게 좀 그게 낮은 거 아니에요 기저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거니까 정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뭐 돈이나 이런 상업적인 것을 초월하는 게 정의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한민족이 되는 거죠. 한민족. 한이 많은 민족이 되는 거예요. 다 창의적인 발상과 창조적인 거는 다 우리가 소통을 하면서 다 만들어내는데 기득권 때문에 다 뺏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억울하고 분하고 슬프고 한만 맺히는 거예요. 그걸 제도화를 해서 우리도 국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그런 제도화를 창의적인 아이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줘야죠. 라이센스화 시켜야 되겠네요. 어쨌든 예.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제가 2006년도 7년도 이때 그 해외 직구 이런 게 없었을 때예요. 해외 직구가 없었을 때예요. 그때는 외국에서 이 물건 택배로 사는 제도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음악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 페이폴이라는 경매 시장이 있어요. 음악 장비 경매 시장. 사이트로 들어가서 그 경매로 하나 박차를 받았어요. 그 요청해가지고 택배로 집으로 왔어. 딱 받았어요. 봤는데 보니까 그 받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세무서에 전화를 했어요. 아니 내가 미국에서 이런 물건을 경매를 통해서 하나 샀는데 세금 안 받느냐고. 그러니까
그 세금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는데 세무서에서 모르겠대요. 그런 제도가 아직 없다고. 그래, 그 세금 안 내고 해도 되네. 그냥 가졌어요. 그때 내가 좀 더 기반이 좋았더라면 그럼 많이 사다가 그냥 팔면 세금도 안 내고 돈 많이 남겼을 거 아니겠어요? 제도를 지금 우리나라에 사이버 수사대 이런 데 있잖아요. 지금 뭐 N번 방위 디지털 범죄가 엄청 많잖아요. 그거를 범죄가 일어나면은 그거를 연구해서 노력해가지고 잡아들이려 공부를 하고 이게 제도가 더 앞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도가 더 앞서 있어야 돼요. 그분은 이제 네. 실질적으로 뭐 강사님 말씀이 그런데 네.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가 이제 한국인의 정신,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공부를 하면서 예. 정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제도보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위의 어떤 그 정신입니까? 그렇죠. 이게 그런데 무작정 정의나 이런 양심, 인간의 어떤 그 양심이나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냐고요. 그러면 예. 해야 된다는 예. 말씀 아닙니까? 제도가 앞서가야 된다고 한다는 얘기가 예. 규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정도, 이 인간의 양심도. 그런데 인간의 이런 윤리적인 부분, 이런 양심 부분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컨트롤한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죠? 말씀하신 대로 제도는 법이라는 건 제일 밑에 단계예요. 그렇죠. 그죠? 네. 제일 밑에 단계고 제일 높은 단계가 진리고 이상이면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런 제도나 윤리나 법을 따지기 전에 정의라는 것은 이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거기 때문에 모든 창의력의 발상이 여기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예. 창의력의 발상이. 근데 창의력을 발상해서 뭔가 창조적인 걸 만들었어요. 문학이건 음악이건 미술이건 뭐 철학이건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뺏기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요. 플러스 알파. 제도적으로. 네, 그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우리 한국인의 정서,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이 좀 우리 입장에는 좋은 것 같으면서도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서구인들이 봤을 때는 뺏어가기 딱 좋은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합리적인 사고라는 것이 그런 부분을 이제 제도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고 어떻게 보면은 관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유선하게 이제 정의라고 하는데 호소를 해서 정의라고 하는데 이제 좀 막혀 두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도가 자꾸 뒤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미국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먼저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걸 탁탁 이렇게 해주면 뭐 억울한 사람 넣어서 되고 뭐 하고 그렇죠. 예, 예. 한국인들은 그게 안 되니까 온것도 뺏겨버리고 네. 그렇죠? 우리나라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왜 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에서 수십 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다큐멘터를 왜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왜 가져오라 그래요? 아, 반도체 쪽에. 네. 네? 그 기업의 노하우잖아요. 다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정보다는 네. 서구 사람들이 합리적인 이런 사고, 우리의 정의 어떤 사고, 한국인의 이런 생각보다 서구의 합리적인 그런 생각, 예. 사고 이런 것이 한국인의 정서보다는 더 우월하다, 낫다 이런 이제 결론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거는 제가 선생님 말씀에 공감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지금 강의를 하면서 한국인의 정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패권 제국으로 커질 거다 이렇게 지금 원대하게 보는데 서구의 제도가 우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지금 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서구 사람들이 그런 제도를 이제 앞서서 만들어서 이제 해가지고 이제 뭐 이런 것도 방지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 우리는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것을 좀 느슨하게 이게 좋은 걸로 생각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놔뒀다가 네. 이제 당하고 뭐 이런 것도 많으니까 네. 그렇다면은 전보다는 서구의 그런 생각들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한편 드는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디 그게 뭐 우리 한국인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나쁘고 예. 서구의 것보다 이제 좀 못하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예.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그건 말씀을 드리는 예, 거예요. 예. 그것도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봐도 될까요? 그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시험을 잘 치는 학생.
그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옆에 있어. 시험 칠 때마다 공부 잘하는 학생 답안지를 컨닝을 해서 시험 항상 잘 쳐. 그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대학 입시까지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뺏어가는 거.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 네. 그건 저의 관점. 네. 그래서 제도가 최소한의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발생시키고 우리나라가 창조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제도는 필요하다는 거죠. 뭐, 저 인간의 내면적인 이런 문제라 이 정의라고 하는 게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참 어려운 문제죠. 이게. 예. 이걸 제도적으로 뭐 규제하고 어떻게 어디까지를 해야 되는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규범 중에서도 뭐 제도 법을 만드는 것은 하위의 그 개념인데 예. 정의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내면적인 것은 상위의 어떤 예. 정적인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제도적으로 묶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칼질하고 어떻게 해서 컨트롤한다. 예. 하는 부분이 사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영원히 뭐 우리 인간이 죽상 사는 동안에는 결론을 내가지고 아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때 사회의 어떤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서 가는 것이지, 예. 그죠? 어떤 때는 앞서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뒤로 쳐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AI도 그거를 저는 이제 HBV 제가 주장하는 마음의 기적감을 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실제적으로는 그 AI가 거짓말 시키는 AI 로봇이 있으면은 이거를 감시하는 다른 AI 로봇을 만드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얘를 감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많아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나쁜 사람 있고 좋은 사람 있고 뭐 이런 사람이 뭐 집단 이제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많이 모여서 살면은 제일 중요하게 사람은 뭐 나쁘거나 좋다가 아니라 이익에 따라서 악해질 수도 있고 뭐 베푸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 다 아주 다양한 그 가지고 있어요 캐릭터를.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좋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는 이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사람이 많을 때 그렇다는 거죠. 공동체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 많을 때 그런 것들이 다 감시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저렇게 규정짓기보다는 그 에너지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면은 사회 공동체가 국가 공동체가 세계 공동체가 좋은 쪽으로 발전해 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수능생이 몇명 안 돼가지고 예. 개인 수업하는 거 개인 많았었는데 세 분이 또 그 시간이 안 맞으셔가지고 취소를 어제 취소하셨고 그런데 뭐 어쨌든 또 이렇게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편 생각하면 강사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뭐 전달을 하는 것도 물론 예. 좋고 중요한데 예. 이렇게 뭐 저희는 더 좋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뭐 좋을 수도 있죠. 선생님이 들어가지고 자꾸 이제 강사님 귀찮게 하고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예. 정도 소통이거든요. 관계거든요. 질문실에서도 저희들도 몰랐던 것도 아는 것 같아요. 네. 질문을 하시니까 네. 더 깊게 알고 있는. 선생님께서 제일 먼저 질문해 주셨고 또 연이어서 해주시고 네, 좋은 또 선생님도 또 아까 좋은 말씀 해주시고 예. 사실 참 그게 이 정이 자꾸 없어지는 거는 얘네가 대가족이잖아요. 예. 지금 소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교육받는 거는 옛날에는 저 같은 경우 저는 맞이거든요. 예. 시골이에요. 항상 맞이는 부모님과 똑같다. 또 저기 너는 동생들은 다 그 너는 부모와 똑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 속에는 너는 부모하고 똑같이 동생들을 다 이렇게 어우러야 된다 이런 거는 저는 들었어요. 이렇게 강요를 하지 않았지만 예. 그렇게 이제 살아니까 나보다는 부모님을 생각하고 내 동생들 많이 생각하고 이제
내 이익보다는 이게 뭐 부모님이나 이게 동생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뭐 어떻게 가르치냐면 나를 사랑하라. 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예, 예. 내가 우선인 거잖아요. 이게 가르치는 게 요즘에 배우는 그 자체도 틀린 거예요. 그리고 틀리죠. 예. 그리고 저희 때는 저까지만 해도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90%가 하셨는데 부모님은 당연히 내가 모셔야 되는 걸 생각하고 또 부모님 역시도 나는 자식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예. 근데 지금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예. 저희 집에서 돌아가셨고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자녀들 5명인데 예. 엄마를 모시려고 하는 자식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엄마 역시도 누구 자식에 가서 돌아가실 생각은 안 해요. 예. 그리고 저 역시는 더 그렇죠. 저는 그냥 뭐 나중에 늙으면 노처럼 간다. 예.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예. 자식을 굳이 우리 부모님들 하는 거 보고 또 나 역시도 지금 20, 30대가 약간 예. 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취업하기도 힘들고 지금 보면은 AI로다가 뭐 어디 가면 직원들 많이 안 하고 킨스키로다 다 하고 막 이래잖아요. 직원이 없어지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취업하기도 좀 힘든 거고 또 내가 그 아이를 낳으면 내가 걔를 부양을 해야 되는데 나도 힘든데 걔 부양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고 내가 뭐하러 힘들게 사나?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자식이 보험이랑 마찬가지였잖아요. 예, 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예.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부양만 있지 부양과 의무만 있지 걔들한테 받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기주의로 다 흘러가고 책임과 의무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게 정의라는 거는 아직도 나오는 예.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런 정의라는 거 인간 저희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인간성을 많이 가르치고 막 이랬지만 지금은 공부를 가르쳐야 되고 또 저도 잘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성 좋은 아이를 칭찬하기보다는 학교 가서 점수를 많이 받아오고 막 이런 애를 칭찬하는 거예요. 취직이 잘 되는 애를 칭찬하고 이것도 저도 제가 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인문학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의라는 게 이런 강의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저희들은 또 그런 걸 많이 공감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공감을 하지만 젊은 사람한테 내 말을 많이 좀 예. 예. 선생님 말씀 저도 자식들은 예. 옛날에는 밖에 나가면 착하게 지내라, 누가 시키면 시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 요즘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손해 보니까 이기고 어떤 해코지 때는 나가잖아요. 어떤 때는 약게 살아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저기 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옛날에는 누가 이렇게 담배를 피워도 어른이 어른이 오시면 담배를 숨어서 피운다든가 이렇게 말을 하면 들었지만 지금은 그걸 가지고 해코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서 그런 걸 못하죠. 못하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감성이 교류되고 있다. 저희 동양대 원래 12시까지인가요? 예, 11시까지인가요? 12시까지. 아, 12시까지. 그래서 진짜 이게 AI가 정말 숨어야 된다는 거는 참 이게 공간에 가보면 이제 정말 필요한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돼요. 그 원래 제가 가장님. 예. 하여튼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종합 컴퓨터, 종합 AI가 나오거든요. 이제 슈퍼죠 완전히. 그게 나오면은 그 인간의 능력을 넘는 거니까 무서워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줄기세포 나올 때도 그랬잖아요. 줄기세포 사람을 만들 수 있으면 세포 하나 떼가지고 사람을 만들 수 있으면은 어마어마한 복제인간부터 뭐 세상이 이상해질 거다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때는 나온 말이 그러면 이걸 복제를 해서 사람이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선에서 죽여가지고 뭐 장기의 일부분만 사용하자. 뭐 아니면은 뭐 폐는 폐, 간이면 간 일부 장기만 이렇게 생성할 수 있는 줄기세포를 만들자. 이게 다 친구들하고의 모임이나 잡담, 그런 소통, 그런 과정, 그런 정이 있는 사람들 모임에서 다 나온 창조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이야기들. 그러다 보면은 이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정립을 해보자. 그런 논문이 되는 거고
그 인문학이나 이 철학은 추상적인 문학이다 보니까 이 추상적인 문학을 세상에 한번 던져 놓으면은 자연과학자들은 현실 세계에서 실제적으로 또 이론을 정립해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학문이 다 이렇게 다른 거지. 뭐 정의라는 것이 네. 좋은 쪽으로 쓰여지면 참 좋은 예, 예. 말 그대로 좋은 거죠. 정의죠.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 이런 분들 보면 이 정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치. 문제도 예, 그렇고 예. 뭐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쓰는 사람들은 한국인들의 이 정의 문화가 예. 별로 그렇게 탐탁하지도 않고 좀 평안한 이런 그 경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보죠. 얼마 전에 축구 감독 그 있었잖아요. 그 뭐지? 외국에 가서 인터뷰한 거 보고 한국 사람들은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그냥 나이 많은 사람 말이라면 다 예의하고 자기는 그 축구 감독을 이끌면서 뭐 여러 가지 리더십이라든지 이걸 국민들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그 한국 문화를 그렇게 폄하하는 인터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좀 씁쓸했죠. 예. 아 중간에 그만두시네요. 예. 저기 예. 그 할아버지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강사님 우리 생각해 보면 뭐 서양이든 우리 뭐 한국 동양이든 어떤 간에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성이 좀 상실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예. 그래도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이렇게 보면 예. 과거에 인간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똑같은 예를 들면 사람을 죽여도 옛날에는 막 잔인하게 죽이는 이런 부분도 있고 능지처참을 하다든지 우리 같은 경우는 또뭐 몽골 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적을 생포하면은 그뭐 얼른 기름물에다가 집어넣어서 죽인다든지 이런 뭐 비인간적인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과거에 역사적으로. 그러나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이렇게 오면서 오히려 더 사람들이 양심적이고 정에 이게 어떤 그게 더 많이 쌓인 게 아닐까 정이. 요즘 뭐 사람을 죽인다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죽이지 못하잖아요. 많이 나가서 공무원들을 죽였다는 것은 난리 나는데.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이게 우리 인간들이 오히려 인간의 양심이나 이런 인간의 인간성이 오히려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것도 덩달아서 같이 성장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제도가 자꾸 많아지는 거죠. 예, 제도가 자꾸 복잡해지고 예. 사는 게 복잡해지고 하니까 법이 자꾸 생기는 거죠. 예. 뉴스에 보시면 법이 오죽 많아졌으면 또 이해충돌법이라고 또 생기잖아요. 아시잖아요? 야, 그러니까 뭐 이 법하고 충돌돼가지고 뭐 또 관계 있는 사람은 못하는 거 뭐 법이 계속 생기는 거죠. 예. 인간의 정은 원래 그래요. 원래 항상 샘솟아 나오고 있는 거지. 인간의 어떤 뭐 이런 정을 생각한다면 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다든지 또 뭐 자기 아버지를 뭐 권력 때문에 뭐 자기 아버지를 해한다든지 네. 이런 게 많잖아요. 네. 조선의 그런 게 많고 또 뭐 별의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요즘도 있기는 하지만 있죠. 예. 그래도 전에 비하면 오히려 이것도 줄어드는 추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정도 이제 네. 정의 부분도 네. 그리고 뭐 양심적인 부분도 이제 자꾸 이제 제도를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서 이제 규제를 컨트롤해 나가서 그렇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너무 걱정할 건 아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네. 능력이 네. 스스로 이제 뭐 자제하면서 이렇게 AI도 만들어서 쓰고 이러지 않겠나. 예. 이런 생각이 그렇죠. 문명은 문명은 계속 발전을 하는 거죠. 문명은. 예, 발전을 해야 되니까. 근데 문명이 끝없이 발전할까요?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그 SF 영화들의 대부분은 문명이 끝없이 발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명을 유지하거나 구해야 된다. 이 인류를 문명이 곧 망할 거기 때문에 인류를 구해야 된다. 이런 줄기 아래서 다 영화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알 수는 없지만 얼마나 어디까지 발전할까. 제가 왜 그 AI라는 데에 인공지능에 HBV라는 그 마음의 기저값이라는 값을 심지 않으면은
바위탑을 쌓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게 제가 한 말이에요. 제가 논문에서 저도 공감이 가요. 공감이 가죠. 예, 이게 공감이 가는 거였어요. 예. 아니면 걔네가 집에 가면서 인간을 없어질 것 같아요. 아까 스티브 잡스 말씀도 드렸지만 어쨌든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들이 언젠가는 현실화된다는 겁니다. 그 언젠가는 이제 뭐 끝이 하기가 이제 와서 다시 또 인류가 또뭐 재탄생에서 또 처음부터 시작하는 이런 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게 이게 순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지금 교수님이랑 감사합니다. 감사. 예, 예.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세대가 제일 행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예. 다 결국 저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들 노는 또 나름대로 이렇게 대체적으로 세워놓고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냥 다 자식들한테 다 주는 그런 세대였지만 예. 지금은 교육을 통해서 그것도 옆에 이렇게 우리 생활한 걸 보면서 또 나를 또 챙기는 그런 세대가 됐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그런 정이 그리워요. 그쵸? 예. 우리 어릴 때뭐 그때 그런 정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이웃 간의 정, 뭐 외갓집에 뭐 가족 간의 정 이런 것들이 좀 덜하잖아요. 예. 요즘 애들 뭐 외갓집에 가서 뭐 방학이라고 뭐 일주일 이렇게 뭐 갔다 오고 이런 게 없거든요. 없죠. 그쵸 유치원 때나 하고 초등학교 때나 예. 그래도 잠깐 뭐 얼굴 보고 이렇지. 이때 같으면 뭐 방학하면 일주일간 참 외할머니하고 이렇게 외갓집에서 보냈던 이런 뭐 추억들이 있고 이제 정들을 많이 쌓았잖아요. 이웃 간의 뭐 그렇고 이런 것들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도 보면 지금은 아이를 낳고 바로 또 이렇게 애들 저기 놀이방에 보내고 막 이러잖아요. 옛날에는 부모님이 한 3살까지는 예. 키워서 예.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는데 지금 낳자마자 다 그런 데서 애들이 크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정도 별로 없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또뭐 부모와 자식 간의 정도 별로 없는데 또 형제 이게 뭐 이모나 뭐 고모나 할머니나 이런 분들하고 눈이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 며느리들은 저희들 이제 친구들 많으시잖아요. 예. 뭐 해서도 며느리 불러서 집에까지 가지 말고 경기 집에 가면 예. 이게 장난이 아니고 이게 지금 옛날에는 그게 조금 아닌 거로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상식적으로 되고 있는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사실 애기 있잖아요. 애기는 모유가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 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물론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저는 그것보다 이 품이 더 중요하다. 네, 이제. 품이 중요하죠. 이 눈을 맞추고 이렇게 안아주고 하는 이 품 여기서 그런 제가 말하는 마음의 기저값이 성장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게 없을 때 사람이 감성이 메말라지고 각박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 보면 예. 과거에는 이제 애기들을 이렇게 엄마가 품으로 이렇게 안았잖아요. 예, 안고 예, 이렇게 예, 안고 이렇게 뛰도 보면 예, 예. 서로 이제 가슴이 막 예. 떼고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그렇죠. 그리고 없거나 예, 예. 그러면 이제 엄마 심장하고 아기 심장이 맞대으면서 이렇게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고 예. 이게 좋은 걸로 이렇게 하는데 요즘 젊은 부분들을 보면 애기를 앞으로 똑같이 이렇게 안아요. 그런디가 나와가지고 이래 안고 가더라고. 야,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배운 것하고 좀 다르다. 우리 아기가 이제 서로 이제 막 이쪽을 보니까 이제 답답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앞을 보고 가라고. 그런데 지금 그 말씀 좋습니다. 예. 강사님 말씀대로 서로 이제 가슴을 맞대고 안고 있으면 이게 서로 심장의 고동소리를 예, 느끼면서 엄마와 그죠? 애기가 이렇게 정도 쌓이는 것이고 예. 보이지 않는 예. 그런 것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 또 떠보증하는 부분도 요즘 젊은 엄마들은요 우리 저도 며느리가 있지만 못하게 해요. 애고 다리 휘고 그게 참 어렸을 때는 엄마가 업어주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또 반대로 업히잖아요. 그럼 손자한테 이렇게 뭐 뽀뽀를 하려고 해도 네. 이뻐가지고 이쁘잖아요. 네. 할아버지 예. 며느리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 어느 며느리는 이게 시부모님이 애기 만지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지네들끼리 애가 없으면 지네들끼리 실컷 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실컷 그 돈으로 먹고 다니고 하니까 얘네들이 가진 애들 많아. 전 얼마 전에 또 들은 얘기인데 충격적인 이야기가 젊은 신혼부부가 친정집에 갈 때는 남편이 야 니네 집에 가니까 택시비 네가 내. 그리고 또 시간집에 갈 때는 야 니네 집에 갈 거니까 선물은 네가 사. 돈도 따로따로 관리하고 집도 다 서로가 남의 집 가듯이. 이야 거기서 정의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그 저기 프로에 그 솔로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예, 예. 수요일마다 나오는 솔로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 프로에서 어떤 그 이제 저기 맺어진 쌍이 있는데 둘이 얘기할 때 그랬나요? 아기 낳을 때까지는 결혼을 해도 결혼을 한대요. 결혼식을 올리는데 아기가 낳을 때까지는 혼인식을 안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재산은 네 거고 내 거고 생활비는 네가 얼마 내고 내가 얼마 내고 이렇게 하는 거고 요즘 애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해요.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3월 결혼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얘기 올 때까지 돈 신고 안 하고 살다가 얘기 오면 어차피 이제 애기 때문에 이제 그 뭐야 호적도 결정을 해야 되니까 얘기 오면 이제 한다. 그다음에 지금 살림 이게 경비도 남자 아들 얼마 며느리 얼마까지 공동 살림용 통장 만들어놓고 혼자 돈을 해놓고 쓰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솔로에서 그거 보고 어머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입장에서 보면 참 부모한테 정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헤어지고 다닌 거고. 그게 이제 얘기 올 때까지 네. 우리 사자가 정말로 이게 아니다 싶으면 뜨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쉽게 그렇죠. 재산도 예, 그러려고 나중에 호적에 뭐 결혼했다는 건 별로 없는 거고. 네, 11시 50분에 마칠 시간 됐는데 조금 교수님 뭐 예. 결론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결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이제 1회차에서 이제 4회차까지 하는데 1회차의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전문화가 단점도 있고 보완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래서 김동길 교수님의 말씀대로 점 플러스 알파로 발전을 시켰을 때 우리나라는 또 제국의 경험이 없어요. 일본 제국, 로마 제국, 미국 제국, 뭐 무슨 제국 다 저 몽골 제국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제국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경험과 역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가올 미래에 이런 전문화를 가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러한 저력이 있다. 그러하니 이게 다가올 미래에는 군사력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제국이 아니고 군사력은 이제 끝났다고 보고 임계 지점에 도달했다고 저는 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 저력을 바탕으로 제국을 형성해 나갈 것이다. 한 1000년은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